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 맡게 된 최승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언박서즈라는 스타트업에서 서버 개발자로 재직 중이고요. 스타트업인 만큼 인프라도 일을 하고 있고, 요즘엔 저희 서비스가 플러터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플러터도 새롭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사무실이 되게 영세한 사무실이다 보니까 가끔씩 변기 뚫는 일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발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있어서 지금 마지막 시간이라 다들 좀 피곤하실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어차피 제 커리어 한풀이 하는 시간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집중하거나 힘주거나 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핸드폰도 좀 하시고, 좀 피곤하시면 고개도 좀 숙였다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목차입니다. 이직기 설명에 앞서서 저는 어떤 커리어를 원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었고를 말씀드리는 게 앞서 다녔던 제 회사들을 소개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저의 방향성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재직했던 회사들을 시간 순으로 나열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각각 회사들에 대해서 왜 입사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이유로 퇴사까지 이어지게 됐고, 이직으로 이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 구조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커리어 한풀이인 만큼 끝맺음엔 딱히 별 내용 없습니다. 간단하게 끝맺음하고 QA 받고 마무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간단하게 제 커리어 방향성에 대해 소개를 좀 드려보자면, 저는 10대 때부터 개발을 했었고 특성화고 출신이었고, 그러면서 당연히 저는 개발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나는 어떤 개발자가 되어야지에 대한 생각할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언젠가는 작은 팀을 꾸려서 뭔가 작은 팀의 개발자로서 멋진 제품을 만들어서 좀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명예를 사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면서 좀 살아왔고, 그래서 되게 초기 노션팀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을까 모르겠는데 한 열댓 명의 인원으로 1조 밸류 찍을 때 되게 배도 아파하고 부러워도 하고 그러면서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작은 팀이어야 되는데, 이제 개발하는 데는 보통 여러 파트의 인원들이 필요한데, 이제 각 파트별로 한 명씩 두기 시작하면 iOS, 안드로이드, 웹, 백엔드, 데브옵스 두기 시작하면 제가 말한 작은 팀이라는 조건에 부합할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발과 커리어를 좀 쌓아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팀이 살아남기 위해선 어쨌든 속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그 팀에 어떤 팀의 개발자로 갔을 때 저는 제너럴리스트이면서도 동시에 그 팀이 무언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병목이 절대 기술이어서는 안 된다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개발자로서의 어떤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재직한 회사들을 시간 순으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게임 쪽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을 해서 첫 번째 회사는 이노스파크라고 하는 조금 영세한 게임 회사에서 커리어를 10개월 정도 보냈고요. 그 다음으로는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회사죠. 그 회사에서 4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이후로 이제 게임 쪽에 진절머리를 좀 느끼고 썸머라고 부르는 이제 IT 서비스업으로 건너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썸머라는 IT 스타트업에서 10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요. 이후에는 토스로 알려진 비바 리퍼블리카에서 잘 계산이 안 되는데 4년, 5년 가까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일을 하고 지금은 언박서즈라는 회사에서 변기 뚫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 순으로 보여드렸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회사별로 이직 사유를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5개의 회사를 말을 하다 보면은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템플릿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회사를 설명할 때마다 첫 번째로 왜 갔는가, 어떤 것들이 기대가 되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알아보고 지원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의 경험은 어땠는지, 뭔가 겪어보니까 이런 게 좋았고 저런 게 별로였다, 뭐 얻은 것들은 이런저런 게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서 왜 퇴사했는가의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노스파크라는 회사에 16년도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저는 대학교 14학번이고요. 그 다음에 1년 한 학기를 다니고 좀 너무 재미없고 가치도 없는 것 같다 해서 자퇴를 했고, 그 다음에 NHN 넥스트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다니고 있다가 NHN 운영 기조로 뭐 그 프로그램도 망해서 저는 14년은 날렸고 15년은 그냥 놀고 싶어서 기타 치고 살다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22살이고 고졸인 상황에선 보통 군대 영장이 금방 날라와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았던 시기였는데, 이제 군대 가기도 싫고 저 이제 커리어도 좀 쌓아야 될 것 같고 이제 돈도 다 떨어졌고 해서 저는 정체성이 게임 개발자니까 게임 쪽 도메인이면서 병특 개발자로 일할 수 있는 회사 두 개를 알아보면서 이노스파크라고 불리는 지인분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입사 순서는 이렇게 됐어요. 수요일에 회사를 방문을 하고 목요일에 면접을 봅니다. 뭐 별 내용 없이 면접을 보고 금요일에 바로 출근을 하고 토요일 날 퇴근을 했습니다. 이때 근무 시간이 24시간이 찍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경험했던 것과 첫 번째가 이제 맞물리게 되는데, 저는 이제 1년차 생신입 개발자인데 회사에선 게임을 운영 중이고 서버 개발자는 0명인 상황에서 저는 서버 개발자로 들어가게 됐던 상황이었는데, 뭐 이제 기획자 입장에선 서버 개발자가 없어서 못했던 것들 다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들어온 저한테 승일님 세팅은 알아서 하시고 옆에서 들어만 주세요. 저 A도 하고 싶고 B도 하고 싶고 C도 하고 싶고 D도 하고 싶은데 지금 서버에 핵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금요일에 입사하고 토요일에 퇴근하는 경험을 했던 건데, 이게 단편적으로 보면 되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아까 기준님 발표였나요? 거기서도 느꼈던 것 같은데, 그런 되게 빡센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 운영 중인 서비스를 저 혼자 책임지고 이제 제가 잘못하면 서비스가 다운돼서 매출이랑 직결되고 이런 경험을 해봤던 게, 그때는 좀 욕하면 안 되죠. 네. 좀 빡셌는데 그런 경험을 좀 해보는 게 큰 경험치가 됐던 것 같고, 뭐 간단하게 나열을 해보자면 입사 첫날부터 했던 일이 바로 API 작성 시작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뭐 업데이트 있어서 배포하면서, 이제 그때는 ECS나 뭐 EKS, 뭐 도커, 쿠버네티스 이런 게 메이저였던 때가 아니어서 이제 AWS 로드 밸런스에 연결된 EC2 하나씩 끊어가면서 블루그린 배포 물리를 해보고, 이제 API 지연 분석하면서 DB 최적화, DB 쿼리 튜닝 하면서 막 인덱스 어떻게 걸어야 가성비가 좋은지, 그리고 운영 중인 테이블에 인덱스를 걸면 어떤 장애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도 이때 다 경험을 해봤던 것 같고, 이제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업데이트 점검을 걸고 배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시간 동안 QA 하다가 장애 났다, 이거 배포 못한다 하면은 막 DB 롤백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게임 하면은 연장 점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게임 쪽에선 대규모 업데이트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한번 점검을 걸고 이제 우리가 테스트했던 내용들 배포를 해보고 그 사이에 이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다 그 점검 중인 서버에서 테스트를 해보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생기면 배포를 못 하겠죠? 근데 유저들과 약속한 일정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개발자는 이제 라이브 코딩 쇼를 하면서 QA를 하고, 이제 기획자는 죄송합니다, 점검이 연장됐습니다, 글을 올리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저도 초보였으니까 이제 2박 3일 가까이 멈추지 않고 점검을 걸어놓고 업데이트를 하는 상황도 한번 겪어봤고, 이때는 집을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 팀이 전체로 법인카드로 레지던스 긁고 2인 1실 들어가서 취침 시간 땡 치면 자고 4시간 뒤에 기획자가 깨우러 옵니다. 이제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도 이게 회사가 좀 영세한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좀
무너지기 마련이죠. 회사가 이제 좀 가세가 기울어서 오피스 월세를 못 내고 이제 오피스를 빼면서 이제 팀에서는 강제로 집에서 근무를 해라 라는 전달을 받아서 2016년에 꽤나 선진적인 재택근무 경험을 한 달 정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데 퇴사했던 사유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입사했는데 서비스 중인 게임의 서버 개발자 0명인 게 22살의 저에겐 되게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이제 대표님이 말했던 아까 진용님 얘기랑도 맞물리는데 고졸은 원래 1800인데 넌 특별히 대졸 테이블 주는 거야. 이때 당시 2400을 받았고 당연히 포괄임 문제입니다. 그 와중에 월급 2번 밀려보고 그리고 원했던 병특도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회사가 망하고 저는 이제 편의점 알바만도 못한 시급으로 일을 하다가 병특도 못 받고 이제 회사가 망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크래프톤 4개월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이제 크래프톤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뭐 별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일하던 팀이 그대로 크래프톤에 팔려가게 되면서 저희 팀 전원 크래프톤에 가서 판교의 스마일 게이트 건물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떤 회사가 망하면서 퇴사를 결정하지 않았던 건 크래프톤에 갈 거라는 얘기를 들었고 어떤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월급이 밀리진 않을 거다. 연봉 인상에 대한 기대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빠개졌고, 월급이 밀리진 않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딱 배그가 런칭하면서 동접 300만 찍으면서 엄청나게 유명해졌던 때라서 저기 가면 뭔가 주워먹을 떡고물이 좀 많을 것 같다, 배울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기대를 했었고, 그리고 대기업인데 룰과 규칙이 있는 곳인데 병특 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했던 크래프톤은 제가 전 회사에서 게임을 운영을 하다가 운영 중인 게임을 넘기고 신규 게임 개발 팀이었던 상황에서 크래프톤으로 팔려온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매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전 회사에서는 막 노이즈가 낄 만한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크래프톤에서는 적어도 게임 개발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노이즈가 낄 일은 없었고 그저 우리만 잘하면 되고 기획자랑 싸우면 되고 디자이너랑 싸우면 되는 그런 환경이 되게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고, 첫 회사는 식대를 안 주는 회사였는데 이제 식대나 급식이 주는 마음의 여유, 이제 어디 식당 가서 엠빵 한 해 만에 뭐 사이드 시킨 해 만에 콜라 먹네 만에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사 미팅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을 그때 처음으로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 블루홀 크래프톤 지금 의장님이 거기서 이제 회사의 전반적인 근황 얘기, 앞으로 어떤 제품들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셨을 때 되게 애사심이나 뭔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니다가 4개월 만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로는 이전 직장 대표님, 저에게 특별히 2,400 주신 대표님이 저희 팀 팀장으로 같이 왔고요. 그리고 게임 회사는 되게 영화로 치면 스튜디오처럼 운영이 되는데 다른 팀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없어요. 각자 팀에서 각자의 제품을 만드는 거고 서로 협업할 일 없고 해봤자 인증 서버랑 좀 통신하는 정도?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울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 팀에서 만들던 게임이 사업부 총괄해서 이 게임 안 되겠다, 드랍하고 새로 만들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동기부여가 많이 꺾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마음이 급한데 병특도 못 받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저한테 현금이 한 3억 정도 생기는 일이 있어서 뭐 나가도 좀 시간 벌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IT 서비스업 썸머로 건너오게 되는데 아마 이름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때 당시 했던 생각으로는 좀 탈게임 해야겠다, 게임 뒤집어지면 팀원들 막 불화 생기고 막 누구 나간 애만에 싸우는 꼴 좀 그만 보고 싶다, 그 한 호흡이나 생명의 주기가 훨씬 더 긴 IT 서비스업을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아까 제가 지향했던 커리어 방향성 관점에서 저는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스타트업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풀스택 엔지니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도메인을 바꾸게 됐으니까 웹프론트 공부를 해야겠다. 이때 당시엔 리액트랑 리덕스가 한 몸인 것 같은 시대였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어서 비켜서 풀스택 준비해서 IT 스타트업 가보자 했을 때 핏에 딱 맞는 회사였고, 블랭크 코퍼레이션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마약베개나 퓨어썸 샤워기로 유명했던 페이스북 광고 많이 하던 그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이제 IT 커머스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IT 회사를 한번 차려보자 해서 만든 자회사였고, 인원은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스타트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어떤 PTSD, 회사 안 망할 것 같고 도메인 확실하고 월급 안 밀릴 것 같다, 여기선 개발만 좀 잘하면 되겠다 라는 이유로 이 썸머라는 회사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되게 좋은 경험, 연봉이 50% 넘게 오르는 건 진짜 꿈같은 경험이더라고요. 이때 많이 올라서 기분 되게 좋고 열심히 일했었는데, 그리고 진짜 신설 스타트업이라 막 전문 기획자가 있고 전문 디자이너, 전문 개발자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한 명당 여러 가지 롤을 맡아야 돼서 혼자서 제품을 기획해서 이제 대표 설득해서 출시도 해보고, 이제 그 과정에서 웹 프론트엔드, 백엔드 다 하고 디자인도 디자이너의 도움 최소한만 받아서 직접 런칭을 해보고, 이제 지표 찍는데 데이터 좀 아시는 분한테 이거 어떻게 해요? 해서 막 도움도 좀 받아보고, 그런 경험도 좀 해봤고, 그러다 보니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게 가능하다 보니까 한 번에 두 개 트랙으로 제품을 동시에 준비해 보기도 하고 5명씩 뭉쳐서 제품 만들어 보기도 하고, 되게 조직을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유기적으로 일해보는 경험을 이때 처음으로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게임 회사에선 오직 한 팀이 하나의 게임만을 보고 가니까 못 해봤을 경험이었는데, 이런 경험을 해봤던 게 또 한편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이제 어쨌든 개발자가 한 명이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개발자랑 코드를 놓고 이제 갑론을박하고 내가 맞네 네가 맞네를 싸우기도 해보고, 이런 고민들을 좀,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었던 게 되게 저한테는 뭐랄까, 좋은 코드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 좀 물꼬를 텄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더 나은 코드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열렸던 경험을 좀 했습니다. 결국 이 회사도 19년에 퇴사를 하게 됐는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게 대표의 출신이 애초에 IT 베이스가 있는, 아니면 뭐 사업 베이스가 있는 대표가 아니었고, 이전 블랭크 코퍼레이션에서 제품을 기획하고 그걸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팔아내는데 엄청나게 재능이 있는, 감이 엄청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혼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해서 그렇게 하니까 맨날 되던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비전을 명확하게 풀어 설명할 줄 모르고 설득할 줄 모르는 성향의 대표였어서 어떤 저희가 했던 일들의 임팩트가 더 뾰족하지 못했던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도 어떤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는 게, 대표가 뭘 만들자고 해서 이제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만들어 가면 이거 아니고 조금 다른데 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맨날 하니까 시간에 대한 오버헤드가 조금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연 지출 대비해서 제품들이 임팩트를 날카롭게 다듬지 못해서 이제 모회사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온다, 여기까지만 하자 라고 해서 폐업 절차를 밟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19년 3월인가 4월쯤에 폐업 처리와 함께 퇴사를 당했습니다.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여기도 망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아실만한 토스, 비바 리퍼블리카에 대한 얘기인데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원하고 입사까지 가게 된 계기는, 저는 13년도, 14년도부터 써왔던 극초기 유저거든요. 페이스북에 웬 치과의사 아저씨가
막 구글 폼으로 이런 거 만들면 쓸 거냐고 해서 보안 카드 너무 싫어했던 시점이라 너무 쓰겠다고 했던 기억도 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쓰고 그냥 살아가는데 이제 한동안 뉴스로 많이 나왔잖아요. 뭐 토스 입사하면 1억 상당의 스톡 옵션 뭐 준다, 뭐 원양 어선이다, 대표는 52시간제 막 반대, 막 이런 얘기도 엄청 많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기 좀 낭만이 있다, 가고 싶다. 어차피 3박 4일 2박 3일 레지던스에서 일하다가 저런 데 가면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제 개인의 성장 그 그래프보다 토스의 성장 그래프가 너무 압도적으로 가팔라서 저에겐 좀 꿈 같은 회사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회사도 망한 마당에 뭐 이력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있나 보자 하고 보다 보니까 의외로 또 파이썬 서버 개발자를 채용하는 팀이 있었어서 알아보게 됐고, 결과적으로 뭐 돈은 그 부차적인 것 같고 어떤 그 로켓이라는 것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고, 이 정도 규모라면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문화가 진실이라면 나도 이 안에서 배울 게 많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라면 진짜 망하지 않을 것 같다. 회사 망한 경험은 좀 그만하자. 결과적으로 여기선 4년 8개월 재직을 했고 다행히 아직 망하진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실제로 엄청나게 가파른 러닝 커브를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다들 엄청나게 치열하게 일하고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더 잘하길 바라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잘하고, 약간 열등감이나 치열함이나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많은 성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의미 있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의미 있다고 우리 스스로 느껴야 그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게임 회사에선 되게 어려웠던 건 내가 이거 만들어봤자 막판에 사업팀에서 드랍한다 하면 뭐 의미 있나? 그런 것들이 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방해물이 되었던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네가 하는 일이 왜 의미 있는지 설득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빨리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도 굉장히 강렬했고, 그렇게 해서 만든 내 코드나 내 제품, 내 결과물이 실제로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유저들에게 의미 있는 걸 되게 잘 디스플레이를 해줘서 엄청 내가 치열하게만 일하면 그게 의미가 있구나 라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큰 러닝 커브를 그리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만큼 경험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우리 이 회사 안에서 한번 작성한 코드는 5년 혹은 10년까지도 살아 숨쉬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랬을 때 유지보수는 5년 전에 짠 누군가의 코드를 내가 하기도 하고 5년 전에 짠 내 코드를 제가 유지보수를 하는 경험도 해봤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좋은 코드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도 몇 가지 생겼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이제 거대한 회사다 보니까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고, 과거의 사람들의 어떤 PR 흔적이나 그 플리캐스트 흔적이나 코드에 대한 고민들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훔쳐배우기에 너무나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줄게요를 굉장히 잘 실천한 회사라고 느끼고,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19년도에 입사했을 때 이 회사엔 샤워실이 없었고 미용실이 없었는데, 뭐 사람들이 헬스장을 끊어서 다니는데 그 이유가 뭐 운동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야근하고 샤워하고 좀 자고 싶어서 헬스장 끊었다 라고 하니까 이후에 샤워장이 신설이 됐던 경험도 옆에서 지켜봤고, 사람들이 이제 미용실 어디 다니냐고 그 공개적인 채널에 막 물어보고 막 괜찮은데 추천받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걸 보면서 회사 안에 헤어살롱이 실제로 생기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적어도 여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말에 진심이다 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스는 되게 공개적인 슬랙 채널을 애정하고 정보의 투명성이 큰 가치라고 항상 말을 하고 다니는데, 전 사실 그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었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구성원에게 얼마나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준 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른 팀의 치열함이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뜨겁게 싸우고 얼마나 다시 차갑게 일을 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건 되게 팀 단위 차원에서도 자극이 되고 개인에게도 큰 자극이 되더라고요. 결국 이 조직도 퇴사를 하게 되는데, 퇴사했던 과정까지의 제 경험은, 저 입사했을 땐 300명 안쪽이었어요. 법인도 하나였고. 근데 그랬던 조직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토스뱅크, 토스증권, 토스페이먼트, 뭐 토스코어 다 나눠지면서 2,000명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스타트업이었지만 이제는 꽤나 공룡의 입장에서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책임감도 커지고 리스크 관리가 꽤나 중요한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고, 그러면서 조직은 점점 전문가를 원하는 것 같아요. 풀스택 엔지니어보다는 뭔가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을 하나를 딱 쥐고 그거를 완벽히 책임질 수 있는, 그게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다고 느껴요. 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제 커리어 지향점이랑 이제 어긋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더 머물렀다간 너무너무 좋아하는 회사지만 내가 스타트업에 갈 기회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톡도 행사 다 해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없어서 퇴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언박사즈를 1개월 꽉 채워서 다니고 있는데, 다음엔 무조건 스타트업을 간다, 한 방을 노린다는 생각으로 리서치를 좀 했었고, 10인 이하인 팀을 20곳 정도 미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 제가 삼았던 중요한 기준은 제품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그래서 실패해보셨나요? 라는 질문을 고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1명인 팀도 있었고요, 뭐 9명인 팀도 있었고 다양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답변했던 팀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자기 아이디어가 만들면 된다, 만들면 의미 있다 라는 얘기만 들어서, 뭐 저는 아이디어가 될지 안 될지는 항상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확신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패를 겪어본 팀, 그리고 실패에 대한 기준이 있는 팀을 좀 만나고 싶었고, 유일하게 부합했던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년 동안 3개의 제품 정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고, 뭐 10대들이 사용하는 뭐 MAU 한 70만 나오는 제품도 만들었었고, 뭐 글로벌로 단타 치는 어떤 앱은 뭐 MAU 600만도 찍어봤고, 근데 뭐 다 접었고, 뭐 그 기준들도 명확했고, 그래서 지금 3번째 제품 만들고 있고, 이런 점들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개발을 아주 빠르게만 해줄 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조인을 하게 됐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간인데 사실 한 달밖에 안 돼서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 조직 남자 9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식사 시간이 이제 점심 먹으러 가면 남자 9명에서 제육 10개 시키고 20분 만에 먹고 나옵니다. 저한테는 좀 최고의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컨셉이라는 AI 프로필 사진, 남자 9명이랑은 좀 위배되는 말인데, 좀 여성향 AI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까지가 제 어떤 커리어 한풀이이자 제 경험들을 나누는 시간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끝맺음의 영역에선 이제 고민할 시간에 일단 이직해라, 집을 보는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집에 불만이 있으면 다음 집엔 불만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집을 찾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이직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졌던 불만이나 아쉬움들을 하나씩 지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직에 대한 고민이 많은 주니어분들, 이직할 것도 일단 알아보시고 해보시는 거 보통 무조건 도움 됩니다. 연봉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처럼 스타트업 간 경우 말고. 그렇다고 대책 없이 퇴사하지는 마라 인데, 이제 무작정 퇴사했다가 다음 이제 이직하는 회사에 되게 책 잡히고 뭔가 질질 끌리게 된 경우가 있어서, 대책 없이 퇴사하지는 마시고 이제 휴가나 주말을 잘 이용하셔서 회사 여러 곳 만나보시고 그런 과정에서 이직을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